안녕하세요. 형 누나들이 알려주는 성 이야기 섹스토리 팀입니다. 오늘은 PM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PM이란 뭘까요? 피임이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영구피임법, 정관수술, 난관수술을 제외한 모든 피임법이 가능해요. 성관계 시 귀찮기만 한 PM 꼭 해야 될까요? 피임을 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임신 시 임신 중절 수술이나 준비되지 않은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직접 부담을 주는 임신 중절 수술이나 임신, 출산, 그리고 낙태는 여성의 몸에 직접 일어나며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즉, 성관계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임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남녀가 함께 피임을 실천해야 합니다. 드라마 보면 애기 안 생겨서 곤란해하는 일도 많던데 성관계를 가진다고 꼭 임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경 시작 후 2주에서 3주 후 무방비 상태에서 선교 시 100명 중 8명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100명 중 8명이 본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럼 PM은 어떻게 하죠? 콘돔이나 PM약, 학교 성교육 시간에 들어는 봤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콘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 실패율이 약 2% 정도지만 사용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실패율이 18%로 매우 높습니다. 발기 직후부터 사정하고 난 뒤까지 콘돔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중간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제대로 착용한 콘돔이라 할지라도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지는 등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량 콘돔 등으로 인한 임신 방지를 위해 다른 피임법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콘돔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당연하죠. 우선 콘돔을 꺼내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콘돔을 포장해서 꺼낼 때 가위나 치아를 사용했다면 콘돔이 찢어졌을 수도 있으니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장 가장자리의 모서리 부분을 찢고 꺼낸 뒤 콘돔이 말려있는 방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콘돔의 동그란 링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살짝 튀어나온 정액바지 끝을 손으로 잡고 비틀어 내부에 있는 공기를 제거합니다. 이후 정액바지 끝과 링을 잡고 발기된 페니스 끝에 콘돔을 밀착시킨 후 링이 감싸면서 공기가 주입되지 않게 페니스 위에 풀어야 합니다. 사정 직후에는 바로 질 내에서 페니스를 빼고 콘돔 링을 잡고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콘돔을 실제로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콘돔도 여타 제품들처럼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사용 전에 포장지에 적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유효기간이 지난 콘돔은 성관계 중 콘돔이 찢어지거나 피임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 콘돔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콘돔이 성관계 중 찢어진 경우 임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 피임약을 꼭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해도 임신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2% 정도가 실패해요.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사정 후 콘돔을 잡고 빼지 않으면 발기 상태의 페니스가 수축해 콘돔에 틈이 생기고 정액이 여성 안으로 들어가 임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콘돔을 올바르게 빼는 것도 중요해요. 또한 콘돔은 씻어서 재활용하는 다회용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입니다. 콘돔이나 피임약 같은 것 없이 피임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보조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피임법도 있습니다. 바로 월경주기 조절법입니다. 이 방법은 배란 후 난자가 살아있는 1일과 여성의 생식기 내 정자가 살아있는 2, 3일을 고려하여 배란 전후로 임신 가능 시기를 피해 성관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월경주기가 규칙적인 여성만 사용 가능하고 여성의 배란기가 불규칙적이라면 실패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피임약은 아무거나 한 번만 먹으면 피임되는 거 아닌가요? 피임약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경구 피임약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경구 피임약은 매일 하나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피임약입니다. 21정의 경우 21일간 복용하고 7일 쉬었다가 다시 복용하는 피임약이고 28정은 28일을 쉬는 기간 없이 복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첫 복용 시작일이 월경 시작일부터 5일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약을 먹다가 잊어버리면 바로 임신이 될 수도 있을까요? 복용을 잊은 시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복용 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음날 정한 시간에 복용하면 됩니다. 12시간이 지났다면 바로 피임약 복용 후 다음 약도 예정대로 복용하거나 같은 날을 두 정 복용하면 됩니다. 24시간이 지난 경우 두 정을 한꺼번에 먹고 계속 매일 다음 순서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12시간 이상 지나거나 24시간 이상 지나는 경우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먹는 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 한 알만 먹으면 되는 그런 피임약은 없어요? 응급피임약은 한 알만 복용하는 피임약입니다. 그렇지만 경구 피임약과는 다르게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해요. 종류에 따라 72시간에서 120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주 복용하면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꼭 응급시에만 복용해야 합니다.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투여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혹시 부작용도 있나요? 월경 주기 변경이나 부정자궁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경일에 정상적인 양으로 월경을 하지만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하거나 예정일로부터 5일 이상 월경을 하지 않는 경우 복용 후 3주 이내에는 반드시 병원 방문을 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피임법에 대한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성관계를 할 때마다 피임약을 먹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만 하면 그 뒤로 유지되는 피임법은 없어요? 영구 피임법을 제외하고 자궁내 장치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내 장치는 구리가 들어있어 무균적 염증을 일으켜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법과 호르몬이 들어있는 자궁내 장치를 통해 정자와 난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자궁 내막을 위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궁에 장치를 넣는 건 너무 무서워요. 다른 거 알려주세요. PR식형 피임제는 자궁에 장치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팔 쪽 피부 밑으로 호르몬이 함유된 임플란트를 이식해야 합니다. 월경 주기 1일에서 5일 사이 이식하면 이식 첫날부터 피임 효과가 나타납니다. 피임 효과도 3년까지 유지됩니다. 호르몬을 넣으면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돼요. 부작용은 없나요? 불규칙한 출혈이나 두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여성에게는 무월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시술 초기 불규칙한 출혈이 몇 달간 지속될 수도 있어요. 이 피임법 중에서 뭐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PR식형 피임제, 자궁내 장치, 경구 피임약, 남성 콘돔 순으로 피임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수정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질배사정하면 되잖아요. 질의사정은 피임법이 아닙니다. 외음부에 묻은 정액 일부가 들어가거나 사정 전에 분비되는 쿠퍼액의 정자 때문에 임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콘돔 말고 다른 게 더 피임 효과가 좋은데 굳이 콘돔을 쓸 필요가 있나요? 우선 피임은 남녀 모두의 책임입니다. 성매개 감염병은 대부분 접촉으로 인해 감염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콘돔으로 이중 피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언젠가는 가장 중요하게 느낄지 모르는 선택입니다. 저희가 알려준 피임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섹스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섹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